두 번째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동생 죽었는데 관리자는 와인 먹고 원총은 유망 기업이 돼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 10일이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김태규 씨의 누님과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김태규 씨의 누님이신 김도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불과 작년 일이고 또 아픔과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작진도 섭외하는데 조금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동생이신 김태규 군하고는 각별한 사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규 군은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태규는 네. 약간 태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태규 친구가 SNS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말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친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 여자인 친구가. 근데 태규가 그 놀린 친구들을 혼내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한테 너 잘못도 아닌데 네가 기죽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혼내줬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많이 혼내준 거죠. 왜냐면은 태권도 유단자였거든요. 예. 그리고 축구도 잘해가지고 또 스카웃도 당했었었고, 그래서 진짜 의리 넘치고 정말. 네, 집에서는 딸 같은 동생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이제 울컥하시는 모습인데요. 이제 끄집어내시기 좀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오늘 이제 물론 비대면으로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우리 김태규 군의 아픈 상처와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제도가 돼서 김태규 군 같은 동생들이 또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좀 아프시더라도 그때의 기억, 4월 10일의 기억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4월 10일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애가 떨어져서 숨을 안 쉰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태규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응급실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사실 저는 태규의 죽음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형사가 한테 부검을 하자고 해가지고 부검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장을 치르고 그 다음 날이랑 그 다다음 날에 현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제 태규가 5층에서 추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는 1층으로 내려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1층에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 현장 이사랑 현장 차장이라는 사람이 1층에 있는 게 보기가 좋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현장을 훼손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유리하게. 그러고 나서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1층으로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담당 형사도
회사 사람들이 내리면은 그거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시냐고 하니까는 진짜 연락이 안 됐거든요. 장례식장 내내 연락이 안 됐어요. 담당 형사가. 근데 사건 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근처라서 갔어요. 1층에는 형사가 있었고 5층에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이 이제 그 전체적인 현장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조사를. 그때까지 경찰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줄 안 거예요. 근데 당시에 5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랑 얘기했을 때는 당일날 형사랑 연락이 안 돼서 엘리베이터 자체를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따가 타볼 예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차적인 현장 조사는 끝났고 이제 2차적으로 전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베이터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뭘 조사를 했다는 건지. 사고 현장이 바뀌어 있는데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네. 사실상 그래서 경찰이랑 고용노동부는 제 동생의 이제 진짜 증거 은폐랑 그냥 용인을 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업의 산재 사망의 은폐 네. 시도 그런 거를 용인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러고 나서 저랑 제 친구랑 제 동생 친구랑 엄마랑 넷이서 2주 동안 모텔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다 따라다니고 밤에는 그 녹취 파일을 일일이 손에 적어가면서 사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 태규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건 조사도 그리고 나서 목격자 말이 다 다르다. 목격자 말이 다르고 혼자 떨어졌다. 구석에 있다 혼자 떨어졌다고 하고 누구는 자재를 옮기다가 떨어졌다. 그 현장에 목격자들이 이제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그걸 얘기하니까 심지어 그 목격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형사가. 우리 가족들이 수소문을 하셔서 만난 네. 증언을 듣는 네. 목격자들도 네. 경찰은 아예 네. 알지도 못하고 네. 당연히 알지 못했으니까 수사도 네. 하지 못했겠죠.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실은 형사랑 연락이 안 돼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봤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알아봤을 때 형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생각 든 게 진짜 없이 산다고 진짜 이렇게 그냥 용돈벌이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이렇게 죽으면은 진짜 이게 무슨 짐승만도 못한 죽음이에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죽음의 치부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말은 하나도 안 맞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CCTV를 봤어요, 얼마 전에. CCTV를 봤는데 태규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한 100m, 한 7, 80m 되거든요. 쿵 소리가 나서 뛰어갔다는 그 현장 이사는 실질적으로는 주머니에 손 놓고 동네 마실 가듯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 속에. 네. 그게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어도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심장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세동기 자체도.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 거는 회사 측. 네, 회사 측 주장. 그리고 심지어 제 동생 이름으로 일한 걸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용역업체 통해서 간 건데, 용역업체 형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당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제 동생은 거기에 유령이었어요. 없는 사람. 그리고 승인조차 받지 않는 사람이 타면 안 되는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태웠고 지금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538일째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화물용 엘리베이터였죠. 네. 물론 뭐 하시면서 다 이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원래 또 화물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가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주년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0이 넘게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대책위도 꾸려지고 이제 부단한 활동도 하시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최근에 이제 판결이 좀 나왔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정말 기소는 되었지만은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원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찾아갔을 때 공사 재개가 돼서 찾아갔을 때 네 동생 여기서 죽어서 재수 없게 돈만 많이 들게 만든다고 공사기간 연장돼서 재수 없게 죽어가지고 왜 우리 돈만 들게 만드냐고 여기 사유지니까 너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들어오라고. 진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조리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담당 형사가 저한테 앞으로 수사 잘 해보겠다고, 재수사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다음날 바로 옆에 있는 화성 동탄경찰서로 점검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담당 형사가. 네, 담당 형사가.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제가 따졌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가 정근에 갈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내려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급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네. 자기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이랑 연락도 안 됐어요. 심지어 그 팀장이랑 만났을 때. 저 그것도 의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조차도 네.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죠, 아예. 왜냐면은 그냥 공사장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런 죽음들이 이렇게 치부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전에 원진에 의한 30년이 지난 그 때도 이제 화학물 치료에서 직업병 환자가 나왔을 때 중풍, 신경독성으로 마비 증세가 왔을 때 다 가정용으로 돌리고 재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 노동 현장에 산업 현장에 그런 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죠. 이것이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해자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개인 생활이 문란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망하게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망자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 기업을 만드는 게 결국 정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재판을 할 때 네. 이제 산재 처리를 받아야지 좀 더 원활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갔어요. 네. 저랑 저희 조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저희 엄마랑 그러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노후 대책 자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 동생 핏값으로 노후 대책 자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산재 처리 안 하겠다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고소했는데 죄가 없대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저희 지금 역고소 당한 상태예요. 그 사람한테. 자신의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과 협박했다는 죄. 답답하네요. 그 얘기 하시니까 이제 세 번째 손님이 우리 세월호 우리 어머님 모시기로 했는데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런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자식들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과 그런 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들 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판결이 나왔죠. 네. 그런 기업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을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상은 되는데요, 그죠?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예상은 되실 텐데. 일단 저희 태교는 용역업체 통해서 일을 했었고, 일단 원청은 아예 책임도 없다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도지사에게 의해서 유망 기업 인증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경기도 찾아가가지고 이거 인증 취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일단 그 인증을 취소 못한다는 답변을 받고 왔고,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말단 꼬리 자르기. 그래서 하청업체 현장 차장과 현장 소장은 징역 10월에 징역 1년. 그리고 하청업체 법인 대표 벌금 500만 원에 벌금 700만 원. 700만 원에 엘리베이터 업체 벌금 500만 원. 근데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바로 실형으로 하지도 않고 지금 검사와 그 사측이 서로 항소를 한 상태예요. 아니 그러니까 항소를 하더라도 도주에 우려가 없더라도 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주에 위험이 없는 사람들. 근데 더 웃긴 거는 당시에 그 목격자 진술 엇갈린다는 사람이 징역 10월 받은 현장 차장인데 네. 그 사이에 음주운전을 했더라고요. 그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 네,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사람을 뉘우침이 죽이려고 전혀,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주운전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주의 위험이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지 왜 모르겠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지금 집행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징역이 이게 선고가 내려진 거잖아요. 네.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벌금이 적은 것도 그렇고 원청과 하청의 대표들이 징역을 살지 않는 것도 이제 황당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또 그런 사회이기도 하고요.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망 국민동의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뭐 평균 우리가 한 400에서 500 정도 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500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지금 떨어지니까 이게 한 사람에 500 나온 것도 지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형을 받는 비율도 2%에서 3%밖에 그렇죠. 되질 않잖아요. 네. 그리고 500만 원 평균적으로 432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이번 화재 네. 참사가 났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40명이 죽었을 때도 벌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500만도 안 되는 사람이 죽어도 50만 원에 계산되어서 이제 목숨값이 매겨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는 벌금 내는 게 안전장치 하는 것보다 싸니까 그렇죠. 그게 싸게 먹히니까 못하러 저희 건설 현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태교는 안전하라든지 안전모 지급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리고 안전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전날 갔을 때 피 묻은 안전모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사고 당시. 네, 그거 제가 주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증거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딱 말투가 이래요. 보기는 봤죠.
근데 챙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형사 팀장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양치질하면서 거품 문제로. 아, 각자 따로 산다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법 자체가 이렇게 미약해가지고 한 번 더 무력화하는 상황이고, 이 기업과 정부가 같은 편인데, 도대체 앞으로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한 해 2,400명이 죽고, 이런 죽음들이, 진짜로 저는 제 갈기가 이렇게 찢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동생 죽음을 겪으면서. 전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돈만 있으면 그냥 괜찮게 사는 나라구나 했는데, 너무 민낯을 봐버린 것 같아요. 너무 질렸어요. 저도 이제 사업장에 산업재해나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이런 일을 한 10년째 해오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뭐 마음을 다 이해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죠. 직접 처해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고 지금 이제 경찰이나 관계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 모습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한 특히나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사장, 어느 또라이 사장이 사전에 더 많은 돈을 쓰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죠? 더 비용이 적으니까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인위적으로라도 가중 처벌을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사회일 것이고요. 지금 우리 누님처럼 일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던 분이 지금은 그 다시는이라고 그죠? 산업재해 유가족 분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거의 우리 이제 활동가들처럼 이렇게 매일매일을 동생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재해 네트워크 저희 다시는이라는 단체는 제가 이제 윤균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아서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다시는 우리 같은 자식과 동생을 잊지 말자는 의미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저의 이름은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는 기업을 처벌하면은 기업 망한다. 기업 망한다, 나라 망한다. 삼성도 삼성 처벌하면은 삼성이 이제 대표이사에 처벌하면은 기업이 다 망해버린다. 이들이 뭔데 기업 처벌하냐? 사람이 그냥 죽은 것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만약에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안 망해요. 그 회사 안 망하고 이렇게 목숨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진짜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나라는 기업은 네. 망해야죠. 저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기업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어느 동료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선진국에서는 왜 그러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기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처벌을 하고 있는 법을 다 이미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아, 예. 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꼭 좀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원석 많아졌으니까 이번엔 되겠죠라고 하셨었어요, 저한테. 네.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의원이 아니지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얘기를 했었고 예. 진짜 말 그대로 계류만 돼 있었고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작한 지가. 근데 이번이 아니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음, 이번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정말 기업을 요만큼이라도 기스낼 수 있는 그런 법? 진짜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고 저는 진짜로 한 분 한 분 거리에서 만나 뵙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꼭 필요한 건지 정말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확고해요. 네, 간절해요, 진짜로. 더는 죽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 진짜로. 네. 일상이 망가지고 없어져요. 일상이 망가진다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죠. 코로나 19 상황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몇 명 걸렸다, 몇 명 돌아가셨다.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다른 나라에 다 있는 법,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본법을 이번에 꼭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해서 꼭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 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에 검색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라고 치시면 지금까지의 상황, 진행 상황이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어려운 길 그리고 굉장히 다시 기억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몇 번 거리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 증언대회를 할 때 뵀어가지고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말을 잊지 못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참 질문드리기 죄송스러웠었는데 어쨌든 담담하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 힘드실 때인데 그만큼 이제 생명이 안전해야지 일상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돌아갈 일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생명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님 우리 고 김태규님의 누님 김대훈님이셨습니다. 네.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노래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분도 현장에서 많이 뵙는 분인데요. 이번에 노랫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는 사랑의 단어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살아남기 위한 모든 투쟁의 뿌리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민중 가수 임정등님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 임정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슬픈 노래는 또 너무 더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어렵고 또 발랄한 노래는 또 발랄한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각자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만든 노래냐면 기아자동차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윤주형 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하청으로 일하면서 엄청 많은 차별과 무시를 많이 받았겠죠. 그거 바꾸겠다고 노동자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해고되고 그 싸우는 과정 중에서 자결을 하셨어요. 그분 유서에 쓰여있는 글을 보면서 꼭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그분을 기억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가끔씩 사철 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도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잊고서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굵직한 나무 등걸 아래 앉아 억만 시름 접어 날려 보내고 그늘 아래 앉은 그대로 하나의 뿌리가 되어 지친 새들의 날개와 푸릇한 구름에 발바닥 쉬게 할 수 있다면 서로의 발목 야윈 슬픔 안아줄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비대면 공연하는 것이 저희 노래하는 사람들에겐 참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일찍 와서 우리 유가족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더 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노래 많이 만들고 나 스스로도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세월호 우리 투쟁하면서 길거리에서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따르게 또 우리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하고 노동자들과 사람들과 같이 투쟁하면서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은 명백한데 바뀌지 않는지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더 이를 좀 악물게 되더라고요. 이 길 끝에 내가 뭐가 있는지 정말 꼭 나도 끝까지 가서 같이 걸어가서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 노래거든요. 잃어버린 소중한 것, 잃어버린 소중한 이들이 나를 일으켜 노래해 라는 가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인데요. 빛나는 시간이라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좀 움직이면서 불러야 되는데 다들 어깨 한번 툴툴 털어볼까요? 좋습니다. 무거운 건 털어내고 우리에겐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나 힘이 들어도 끝내 가보고 싶은 길이 있어. 저기 희미한 불빛 사이로 내가 누군지 무얼 찾는지 포기해야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곧 마주하겠지. 나에겐 용기가 필요해. 나의 손을 잡아줘. 닿으려 하는 곳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 나를 일으켜 노래해. 한 번 더 힘을 내요. 닿으려 하는 곳으로 수많은 밤을 지나 햇살이 비춰오네. 이게 그때 무엇이 있는지 가볼 거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힘을 내요. 버티고 견디고 툭툭 털고 강해지고 빛나는 시간을 만들 거야. 알아서 박수 쳐주시기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비대면이긴 하지만 들리지 않는 암성도 괜찮아요. 우리 소리 한번 들을게요. 우리 힘차게 나가자. 소리 질러. 나의 손을 잡아줘. 닿으려 하는 곳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 나를 일으켜 노래해. 한 번 더 힘을 내요. 닿으려 하는 곳으로 수많은 밤을 지나 햇살이 비춰오네. 박수 이렇게 쳐요. 같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가볼 거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힘을 내요. 버티고 견디고 툭툭 털고 강해지고 빛나는 시간들 다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가볼 거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힘을 내요. 버티고 견디고 툭툭 털고 강해지고 빛나는 시간들 만들 거야. 한국도 부를 곡은 상상하다라는 곡입니다.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상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죠? 그래야지 이 상태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좋은 것들 가사로 쓰고 노래로 만들어 봤습니다. 부르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도 좋은 상상 많이 해서 우리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같이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나의 상상을 죽이고 적당히 누리는 삶을 자랑하듯 말한다. 더 많은 공감을 위해 거친 표현을 다듬고 말하는 나는 이미 세상에 익숙해진 것 같아. 꿈꾸던 영혼은 말라버리고 지친 몸뚱아린 저항할 힘조차 없어.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비웃는 꿈을 다시 끌 때가 된 것 같아. 가난한 이가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군대와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한다. 더 많이 가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상상한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 꿈꾸던 영혼은 말라버리고 지친 몸뚱아린 저항할 힘조차 없어.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비웃는 꿈을 다시 끌 때가 된 것 같아. 가난한 이가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군대와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한다. 더 많이 가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상상한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 가난한 이가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군대와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한다. 더 많이 가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상상한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 항상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드는데 반드시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뭐 가족들 정말 평화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고 아직까지도 돈을 바라고 있고 저희들은 아이들만 보고 가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경빈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늘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진상규명 되는 날까지 끝까지 엄마랑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가서도 늘 이야기를 해요. 경빈이는 옆에서 늘 엄마랑 싸우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나와서 이렇게 세월호를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지금 중대재해 지금 처벌법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 처벌법이 조금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 그 아이들 또한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정말 아직도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벌 강화가 되든 반드시 돼야, 그래야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책임에 대해서는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책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비껴갈 수 없는, 그리고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절대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는 떨어지고 깔리고 협착되고 으스러지지 않는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죽음들이 또 잊혀지고 또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용인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예,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사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멈췄다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역사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꿔나가는 것.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서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삶,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태일 50주년을 맞는 오늘 안전보건 콘서트 진행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손님과 노래 손님 모시고 진행했는데요. 30년 전 원진 내의원 우리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은 30년이 지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로 이어졌습니다. 12년 전 2008년 이천 코리아 냉장에 4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12년 뒤 같은 아픔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건설 노동자 우리 김태규 군 1년이 지난 지금 평택에서 똑같은 승강기 사고로 두 분의 노동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그리고 사회적 재난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이 콘서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보신 분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셔서 계속 말씀하셨던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하고 다음번에는 제정된 이후에 이 코로나 시대도 종식이 돼서 직접 대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동 근로자복지센터와 함께한 노동안전 콘서트 뜰하게 핀 꽃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영혼과 내 이름 나의 손가락